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현명하게 살기 위해 지혜를 전달하러 온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는 이 중에 한정당의 행정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 있다. 정치 집단의 직원은 비교적 물갈이가 빈번한 편인데도 30 중반 무렵부터 50 중반에 이르는 20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 그만큼 성실했고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중심을 지켰다는 뜻이야. 수많은 국회의원이 당락에 따라 정당을 떠나고 돌아오는 동안에도 그 많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당의 터줏대감으로 행세할 법한데 그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다.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았다. 그런 미덕이 장수의 비결이었다. 사실 그에게도 정치인의 꿈이 있었다. 젊은 시절에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하지만 공천 후보에 오르는 것조차 그에게는 버거운 일이었다. 인맥과 연줄이 약했고 야망도 부족할 뿐더러 성격과 처신이 너무 깔끔했다. 정치판에 이전 투구에 제대로 뛰어들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당내 보직에 공백이 생겨 잠깐만 맡겠다고 했던 행정직에 눌러앉았다. 정당의 사무원으로 일하면서도 계속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사무원으로 열심히 일할수록 정치인의 꿈은 멀어져 갔다. 그렇게 10년을 넘긴 뒤 화병이 생겼다. 실제로 몸에 이상이 생길 정도였다. 그때부터 그는 정치인의 꿈을 버렸다. 마음속에 못다 이룬 꿈을 향한 아쉬움이 휘몰아칠 때면 물가를 찾았다.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며 시름을 놓았다. 수석을 수집하는 취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벌써 10년째다. 그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강과 바다로 향한다. 얼마 전에 그의 집에 간 적이 있다. 거실과 베란다가 그동안 수집한 수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따로 작업장을 마련해 두었는데 그곳에도 수석이 빼곡했다. 수석 받침대는 직접 만든다고 했다. 10년 사이에 전문가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수석 박물관을 열어도 손색이 없겠다 싶었다.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의 한적한 지역으로 집을 옮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수석이 점점 쌓여서 공간이 부족했고 수석 받침대를 만들 작업장도 필요했다. 부부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는 수석 자랑을 멈추지 않았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수석에 관해서는 달랐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수석을 찾아다닌 덕분에 대한민국이 손바닥 보듯 훤하다고 했다. 한창 대화가 무르익던 중에 내가 불쑥 물었다. 형님, 수석 찾으러 갈 때는 형수님도 같이 가세요? 입이 방정이다.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가 수석 자랑을 늘어놓는 동안 내내 표정이 굳어있던 부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는 호호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 일에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잡힐 행동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그동안 나는 그에 대해서 무척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하지만 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 그가 마음의 시름을 놓기 위해 물가를 찾아다니는 동안 그의 아내는 외로움 속에 방치되었다. 아내로서는 더욱 답답한 노릇이 그가 수석 취미 말고는 별다르게 잘못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한 직장에 꾸준히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술에 취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도 없다. 따로 돈을 꿍치는 짓도 하지 않는다. 물론 이건 나의 추측이다. 그의 성정으로 보아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아내로서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한 달에 2번 주말에
수속을 수집하러 집을 비우고 나머지 주말에는 작업장에 처박혀 수석 받침대를 만드는 것인데 그걸 대놓고 타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 그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주제넘는 짓 같아 참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형님, 앞으로는 수석 찾으러 갈 때 형수님도 모시고 가세요. 그가 좀 느끼는 것이 있기를 바란다. 중년 남성에게 취미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특히나 강압적인 조직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일수록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동료 직장인들 중에도 주말마다 산행을 하고 낚시를 떠나는 이가 많다. 꽤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기에 다들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취미 활동을 혼자만 한다는 점이다. 주말이나 공휴일 아침이면 횡하니 집을 나서서 저녁 무렵에나 들어온다. 어떨 때는 며칠 집을 비우기도 한다. 가족, 특히 아내로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타박도 했을 것이다. 주말만이라도 가족이 오붓하게 지낼 수 없느냐고. 그러면 남편들은 이렇게 대꾸한다.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주말에 머리 좀 식히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가족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 골이 점점 깊어지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게 일상으로 굳어버린다. 말해봤자 싸움밖에 안 나니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아내와 남편 간에도 서먹서먹해진다. 집안의 가장이 것만 점점 겉돌게 된다. 어느 날 가장의 입에서 이런 녹두리가 흘러나온다.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릴 때 나도 주말에 집을 비울 때가 많았다. 주 5일째 근무가 자리 잡기 전이어서 업무 때문에 출근해야 할 때도 있었고 한창 사회관계가 넓어지던 무렵이라 주말 술자리도 많았다. 그러다 골프를 배우고 난 뒤에는 주말 골프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아내를 사랑했고 어린 아들들도 사랑스러웠지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구도 강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주말에 자주 집을 비웠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집안에 따가 되어 있었다. 주말 취미를 혼자서만 즐기는 가장들은 이렇게 항변한다. 내가 딴 살림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취미 생활도 못해. 우리들 가장 대부분이 회사의 상사나 부하가 아니고 누군가의 아버지나 남편도 아닌 오롯한 나를 꿈꾼다. 모든 짐을 훌훌 벗어버리고 시원의 나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그건 아내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다.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도 대단히 무능하다.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감정과 욕구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은 채 어떤 역할로부터 자신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그 정체불명의 감정과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정말 해소가 되던가 욕구가 충족되던가 해소되었고 충족되었다고 믿고 싶은 것뿐이다. 그러한 착각의 시효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주말이 다시 기다려진다. 그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았기에 다시금 그 시간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다. 집을 비운다. 그렇게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틀어진다. 아내가 바라는 것은 완전성이다. 늘 이가 하나 빠져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허기와 갈증을 느낀다. 자녀와 잘 어울리는 아버지, 부부에 충실한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안도한다. 삶이 꽉 채워지는 충만함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받는다.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미소 지을 수 있다. 여자의 삶이 가족과 남편에 예속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개별적인 존재로 가치를 지닌다. 다만 가족과 부부라는 이름으로 확장된 자아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건재해야만 안심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다. 남편 역시 아내와 다르지 않다.
가정 안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겉돌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앞서 사례로 든 수석 수집가를 떠올려 보라.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지만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가끔은 자유롭고 싶다고, 오롯이 나로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아내에게 말해보라. 남편의 그런 감정을 존중하지 않을 아내는 많지 않다. 한순간 아내가 서운할 수는 있다.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진땀을 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차근차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듯 아내와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얻으라. 이기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졌던 불안들. 예를 들면 집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아내의 표정이나 집에 돌아갔을 때의 냉랭한 분위기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야만 참으로 해소되고 충족된다. 그러고 나면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한층 편안해질 것이다.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숙생과 밥해주는 아줌마로 꾸며진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하루하루가 지옥을 방불케 할 것 같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용기가 아니다. 다소 소원해진 아내와 조금이라도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남편의 진짜 용기다.